고래들의 노래, 다이안 셀든 글, 게리 블라이드 그림, 비룡소에서 나왔고요. 케이트 그리너의 상을 받은 그림책입니다. 그림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릴리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주 오랜 옛날이었단다. 바다에는 고래들이 가득했지. 고래들은 작은 산들만큼이나 크고 밤하늘에 떠오른 둥근 달처럼 평화로워 보였단다. 고래들은 네가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동물들 중에 가장 멋지고 놀라운 동물일 거야. 릴리는 이야기에 끌려 할머니의 무릎 위로 올라갔어요. 나는 바닷물이 넘치는 걸 막기 위해 쌓아놓은 방파제 끝에 앉아서 고래들에게 귀를 기울이곤 했단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때때로 나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먼 데서 고래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단다. 가까이 다가온 고래들은 춤을 추듯이 물속에 헤엄을 쳤지. 할머니, 고래들은 할머니가 거기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고 릴리가 궁금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어떻게 고래들이 할머니를 찾아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얘기 주마. 고래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져다 주면 고래들이 너를 찾아낼 수 있단다. 성한 조개 껍데기나 이쁜 돌멩이 같은 것을 말이야. 그래서 고래들이 널 좋아하게 되면 네가 주는 선물을 받을 거고 고래들도 너에게 멋진 선물을 줄 거야. 할머니, 고래들은 할머니한테 뭘 주었죠? 할머니는 고래들한테서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하고 릴리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릴리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나는 한두 번쯤 고래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었단다. 이때 프레드릭 할아버지가 발을 콩콩 구르며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바보 같으니라고. 고래들이 중요한 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뼈, 그리고 살에서 나오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나가 릴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으면 좀 쓸모있는 걸 얘기해줘요. 릴리의 머릿속에 쓸모없는 것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요. 뭐 고래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내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겠구먼. 할아버지가 이렇게 빈정거렸지만 할머니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배와 도시들 그리고 동굴 속에 살던 언신들이 나타나기 수백만 년 전에 고래들은 이미 여기 있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래들이 요술을 부리는 신기한 동물이라고 말하곤 했지. 이때 할아버지가 다시 깨어들었어요. 사람들은 고래를 잡아 고기를 먹고 지방을 끓여 기름을 얻었을 뿐이란다. 하고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서 등을 돌리더니 다시 쿵쿵거리며 뜰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릴리는 고래들 꿈을 꿨어요. 릴리는 꿈속에서 작은 산들보다 크고 하늘보다 더 푸른 고래들을 보았어요. 릴리는 고래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죠. 고래들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소리 같았어요. 릴리의 꿈속에 나타난 고래들은 바다에서 뛰어오르며 릴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튿날 아침 릴리는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바다에는 고기 잡는 사람도 수영하는 사람도 또 배를 띄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릴리는 낡은 방파제 끝까지 걸어왔죠. 바다는 텅 비고 고요했어요. 릴리는 주머니에서 노란 꽃을 꺼내 바다에 던졌어요. 자, 이 꽃은 너희들 선물이야. 릴리는 텅 빈 바다에 대고 속삭였어요. 릴리는 방파제 끝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뉘엿뉘엿 황혼이 기들 무렵 할아버지가 언덕을 내려와 릴리에게 다가왔어요.
이런 바보짓을 그만할 수 없니? 하고 할아버지가 나무랐어요. 집으로 가자. 네가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 멍청이 앉아있는 꼴을 봐줄 수가 없구나. 그날 밤 릴리는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어요. 방 안은 달빛으로 환했어요. 릴리는 일어나 앉아 귀를 기울였어요.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조용했죠. 릴리는 침대에서 기어나가 창가로 다가갔어요. 릴리는 먼 곳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먼 언덕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요. 릴리는 밖으로 뛰어나가 바닷가로 내려갔죠. 바닷가에 다다랐을 때 릴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다에는 커다란 고래들이 있었어요. 고래들은 이리저리 뛰어오르고 바다에 막 떠오르는 둥근 달을 가로지르며 뒹굴기도 했어요. 고래들의 노래는 밤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릴리는 고래들이 일으킨 물벌에서 춤추는 노란 꽃을 보았어요. 몇 분이 아니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릴리는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잠옷을 살랑살랑 들고 차가운 공기가 발가락에 와 닿는 것을 느꼈어요. 릴리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눈을 부볐어요. 조금 뒤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고 밤은 어둠과 고요에 물들었어요. 릴리는 분명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릴리는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돌아섰죠. 이때 먼 데서 아주 먼 데서 살랑거리는 바람결을 타고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릴리, 릴리. 고래들이 릴리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참 아름다운 그림책이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고래가 노래를 할까요? 고래가 노래한다고 우리 생각 한번 해봤나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대조적인 인물로 나오죠. 할머니는 이렇게 늙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잖아요. 주름살도 생겼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직도 동심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손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꽃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이 성품이 참 감성적, 여성성이 풍부한, 지금 또 뜨개질 하는 거 있죠. 꽃 있고. 꽃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고양이. 생명을 사랑하고. 자, 이런 할머니. 그래서 손녀랑 이야기가 좀 통해요. 어린 시절이라는 거는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때죠. 상상력이 풍부한 때입니다. 이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에는 그런 시절을 지나갔을 텐데요. 한평생 이제 지금은 이제 누나랑 뭐 소녀딸이랑 살지만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뭐 아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누나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남자잖아요. 평생에 이제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생계 어떻게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나 뭐 이런 고민 속에서 일평생을 살다 보니까 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떤 실용성, 내게 유용한 것, 뭐 그런 현실에 도움되는 또 먹는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에 이제 주로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래를 보는데 할머니는 고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래는 노래도 하고 춤춘다는 거죠. 고래는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요. 할머니가 이해하는 고래는 그런 거고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걸 받아요. 선물을 주면 받고 또 사람을 좋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래가. 그리고 고래가 또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는 고래는 사람과 교감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요.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선물도 주고받을 줄 아는 어떤 정말 뭐 그런 사람과 같은 뭐 인격까지야 말할 수 없죠. 왜냐면 말도 못하고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랑과 교감이 가능한 그런 존재. 그리고 선물을 주고 받아요. 뭐 사실 뭐 고래가 뭐 이 할머니 말대로 이런 소라 껍질 줬다고 막 좋아하겠어요. 뭐 던지면 금방 가라앉는 거지. 고래가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머니는 동화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귀한 할머니죠. 또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도 역시 서로 잘 통하죠. 할아버지 역시 그런 동심의 세계가 있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팍팍해진 거죠. 가슴이 메마르고 삭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래하면 그 이상 생존에 도움되는 그 이상의 것은 고래에서 연상해내질 못하죠. 그렇지만 이 손녀딸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할머니가 심어준 대로 그런 상상력 풍부한 그 소녀 어린아이 이제 아이인데 꿈을 꿉니다. 그대로. 그래서 릴리하고 이름 불러주고 노래하는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꿈에. 그래서 정말 나가보고 꽃을 줘요. 고래한테 무슨 꽃이 필요합니까? 또 이렇게 막 바다에 꽃 한 송이 던진다고 해서 고래가 그걸 뭐 자기한테 준 거라고 받겠어요? 근데 릴리는 이제 그 꽃을 줍니다. 우리 고래를 이제 부르죠.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할아버지는 여전히 나와서 역시 현실적인 면으로 끊임없이 이 아이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상과 현실, 이런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과 현실 다 필요하죠. 지금 뭐 이상만 가지고도 살 수는 없는 거고요. 현실만 갖고도 살 수 없어요. 현실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에 지금 달빛이 릴리의 방에 찾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어서 뭐 좀 먼 데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래들인가 봐. 내가 낮에 준 선물 받았나 봐. 그러고 나가보니까 정말로 노란 꽃, 내가 낮에 줬던 꽃들이 막 같이 여기서 춤을 추면서 고래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릴리에게 이제 선물 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환상적인 시간이죠. 근데 너무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현실을 느끼는 거. 그렇지. 내가 꿈꾼 것 같아. 나 집으로 돌아가자. 춥다. 현실을 느끼는 순간 다시 고래들이 릴리 하고 부르는 거죠. 뭐 고래가 정말 불렀겠어요? 다시 환상인 거죠. 꿈과 환상의 대립에 대해 쓴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는 꿈을 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현실이 정말 현실만 갖고 너무 팍팍해서 못 살죠. 얼마나 인간미가 없어요. 정말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합니까. 또 이렇게 또 꿈만 꾸고 살 수도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현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우리가 꿈을 꿔야지 살 수 있는데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판타지. 그거죠. 그래서 그림책 같은 거를 보면은 판타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거는 없는 거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판타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판타지 세계, 하나님 나라는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환상,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성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고 소망 중에 견뎌내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현실의 어려움들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늘과 이렇게 연결돼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다르거든요.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남다르죠. 음. 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못 보는 거 볼 수 있고 남들이 못 듣는 거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 가지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길 바랍니다.